우리 지금 이제 문제 풀고 있는데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오늘은 시험 대비 첫날의 느낌으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니네 이번 시험에 아주 꽃이 되겠지. 몰,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뭐 그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그냥 이제 수능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제 좀 덧살을 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 니네들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계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을 좀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처음 했을 때 했던 기억 날 거예요. 여기다 하트 표시한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하고 가자고요. 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봅시다. 몰은 우리가 이제 1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몰은 이렇게 쓴다 그랬어. 개념은 MOLE를 쓰는데 대부분 그냥 몰로 MOL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어떤 단위라고 배웠니?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를 카운트하는 세는 단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다 쓴 원자, 이온, 분자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너무 작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작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값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전부 상대값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상대값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단위를 붙여서 계산을 하면 딱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단위 계산하면 계산하기는 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상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쨌든 눈에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양을 정해야 돼. 우린 그걸 몰이라고 최초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몰이 조금이라도 느낌이 좀 올 수 있어. 보통 이런 일상생활에서 세는 단위들 있잖아.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필 한 타스. 우린 연필 한 타스 알 필요가 없다고. 그죠? 연필 공장 사장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한 자루 두 자루 사서 쓰는데 굳이 한 타스가 12자루인 거 알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니? 생산자라 그랬어. 우리가 화학에서 생산자는 유기화학자들이야. 유기화학자들은 직접 A, B를 넣고 지직볶고 끓여갖고 C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A하고 B를 넣을 때 이 양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넣은 양에 알맹이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충돌 이론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화학 반응은 다 충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지금도 나는 후회한다고. 우리 남학생들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하면 뭐 도둑질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선생님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생체 시계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지각하는 날도 같아요. 그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만나자는 얘기도 못 해왔어. 선생님 트리플 A형이거든. 근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 그 여학생이. 왜? 3년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럼 뭔가 좀 일이 벌어지려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시도라도 해봐야 돼. 그렇잖아.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시죠. 아니면 차 있으면 시간 한잔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지금 못 만나면 저 여자 못 만나겠다. 그럴 때는 한번 들이밀어봐. 그죠? 그래야지 뭔가 충돌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은 다 A하고 B가 충돌해갖고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야. 그런데 그 충돌이 유효 충돌이어야죠. 제대로 마음에 서로 들어야지 커플이 되는 거지. 괜히 갔다가 뺨 맞을 수도 있어. 얼굴이 왜 그따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겁먹어갖고 선생님 그게 겁나서 얘기를 못했던 거지. 퇴짜 맞을까봐. 자존심은 꼴에 있어갖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후회를 하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여학생 한번 대시라도 한번 해볼걸. 이라고 하는. 왜? 충돌 이론이기 때문에. 부딪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이 반응식을 구성을 해서 화학 반응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려진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유명한 하버 부시법이잖아요.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 이걸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1대 3대 2더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이거 지금 개수비잖아. 이런 기체 반응의 개수비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몰수비다. 몰수비하고 같더라. 이거 분자수비하고 같더라. 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거 뭐하고 같더라? 부피비하고 같더라. 부피비가 제일 중요하죠. 부피비는 특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성립이 되더라. 그게 몰에서 정의가 되거든. 그 다음에 얘는 질량, 분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자량,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더라. 이 성립하지 않는 질량비를 주어가지고 우리 부피비나 몰수비로 끄집어내는 게 수능형이다. 그래서 수능형은 질량비로, 질량으로 준다. 그죠? 질량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3대 2 이 반응식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 미정개수법이다, 산화수법이다 이런 거에서 화학 반응식을 개수를 딱 맞춰놓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게 A, B, C가 나와버려. 미지수로 나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첩첩산중인 거야.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거야. 니네 방법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연습을 지금 선생님이 준 교재가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준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과목은 통합과학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보통 한 5, 60점대로 형성이 되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포기한 애들도 있죠. 밑에 깔아준 애들도 있지만 그러면 니네들은 최소 못해도 80점, 90점 맞아야지 2, 3등급, 1,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거야. 100점 맞으면 뭐 더더군다나 더 좋겠죠. 근데 이런 거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를 1몰, 3몰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처음은 이렇게 되죠. 나중은 어떻게 되겠어? 이 1몰이 다 반응하죠. 얘 3몰이 다 반응하죠. 그럼 몇 몰이 생기겠어? 2몰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그런 반응은 없다는 거지 세상에. 2몰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둘 중에서 되게 비싼 놈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래서 비싼 놈은 조금만 넣어주고 싼 놈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항상 한쪽이 조금 들어가. 그 조금 들어가는 양을 결정하는 건 가격이야. 가격이 비싼 놈이 조금 들어가. 그럼 걔를 다 반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 좀 싼 놈을 왕창 넣어줘. 마치 선생님이 예전에 미팅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20대 20 미팅 기억나죠? 근데 여자가 15명이 왔어. 나는 20명 데리고 갔는데. 그럼 뻔하잖아. 15명이 결정이 돼. 나머지 5명은 남아야 돼.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화학 반응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준다? 얘를 1몰, 2몰 이렇게 준다는 것이지. 최초 반응을 이렇게 준다. 원래 얘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 애인데 1, 2를 준 거야. 그러면 1대 3에 비해서 1, 2면 얘가 적은 양이잖아. 그럼 2는 무조건 다 반응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남을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X라고 잡아주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X가 남겠지. 이게 X면 여기는 플러스 2X가 생기겠지. 왜? 1대 2니까. 1대 2니까 X 반응했으면 2X가 생기겠지. 그래서 2X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미지수인 X를 구해야 되는 거야. X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3으로 반응한다. 근데 얘가 몇 몰 반응했어? 2몰 반응했으니까 X 대 2몰 이렇게. 그래서 3X 이퀄 비례식 다 풀 수 있지?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3분의 2몰이면 여기 남은 게 3분의 1몰 남고 여기는 3분의 4몰이 생기는 거지. 이게 최종 결론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 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 몰수로 줬잖아. 근데 이걸 질량으로 준다고.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몰수야. 뭘로 준다고? 질량으로 준다고. 그럼 뭘로? 분자량으로 나눠야 된다. 원래 단위 없다 그랬어. 근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단위를 넣어주면 되게 편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식이라 그랬죠. 이거 수도 없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분자량을 우리는 라지 M이라고 그러고 질량을 W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M분의 W.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람 사라지지. 몰만 남지. 이거 몰수 단위가 몰이잖아. 우리 몰이라고 한 몰수는 무조건 개수다. 무조건 뭐 분자수, 원자수, 뭐 숫자 물어보면 무조건 일단 몰수로 환원을 해. 몰수를 해놓고 그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원자수 곱하면 그게 토탈 원자수가 되는 거야. 전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런 반응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게 질량비 또는 부피비를 줘가지고, 부피비가 결국 몰수비거든. 근데 미지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미지수를 찾으려면 그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 식을 찾아내는 게 니네들이 이제, 그거는 그냥은 안 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몰부터 좀 출발을 하면 1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자나 분자나 이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을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유기화학자들의 어떤 값이 필요한 거야? 측정 가능한 양이 필요한 거야. 왜? 질량을 저울로 재야 되잖아. 저울로 재야지 그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울로 재려면 눈에 보이는 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양을 화학자들이 정한 거야. 그걸 뭐, 그 양이 개수가 한 요 정도 되더라. 단위를 좀 썼어요.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더라.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죠. 아보가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을 우리는 1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아보가드로스야. 숫자도 엄청 큰 숫자고 오차도 되게 큰 숫자야. 0.02 뒤에 공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넘게 있는 거잖아. 엄청 큰 숫자죠. 앞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다. 저 입자만큼이 들어있으면 분자가 됐든 이온이 됐든 원자가 됐든 무조건 1몰이다. 그러면 그때 1몰일 때 양을 정한 거야. 그 중에 이제 원자량의 개념이 나오죠. 이건 상대값이야. 누구도 몰라. 우리 인간들이 그냥 임의로 정한 거야.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원래 단위가 없는 거야. 이거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량.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자잖아요. 우리 원자 2, 4, 5, 선생님까지 6명에 우리는 원자야. 우리는 원자야. 원자야.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 6마리가 원자라는 걸. 근데 저 인간들은 우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인간들이 딱 들여다보고 얘네 탄소네. 얘네 지금 이 안에 2마리 있네. 이렇게 정한 거야. 2마리라고 정한 거야, 지네들끼리. 그럼 우린 눈치 봐가면서 3명씩 붙어야 돼. 그래서 2마리처럼 행동해야 돼. 근데 위에서 다른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바꿔줬어. 야, 쟤네 3마리야. 3개야. 그럼 우리 둘이씩 붙어야 돼. 이렇게. 아니면 12개야. 그럼 어떻게 쪼개야 돼. 그러니까 임의로 정한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게. 왜? 이유가 뭐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준에서 이 기준이 바뀌면 다른 기준도 같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반응하면 같은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은 전부 다 상대값이야. 절대값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야? 눈에 안 보여. 아무도 몰라. 몇 개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개로 기준을 잡아갖고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몰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량을 그냥 임의로 정한 거야. 어떻게 정했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원래 탄소를 원래 처음에 1로 했대요. 그래서 양팔저울에다가 1로 집어넣고 탄소 하나 1 넣고 여기를 넣었더니 수소가 12마리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12분의 1이 되는 거지.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분수 싫어한다. 양변에 11을 곱한 거야. 1.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16이 되고 14가 되더라.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주어줍니다. 선생님,
그러면 애초부터 얘를 1로 잡죠? 왜 12를 기준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 얘가요, 이런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가 되게 불안정해. 지금 질량을 기준 잡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막 핵붕괴가 일어나 버려. 정확하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탄소는 니네 알죠? 탄소 13짜리가 5,700년이야, 반감기가. 그러니까 5,700년 동안은 되게 안정적으로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탄소, 더더군다나 탄소는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자연계에 많은 거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탄소가 결합도 잘하고 유기물들 많이 탄소 뼈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계에 많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탄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탄소 12.0000을 기준을 잡았더니 수소를 계산해 봤더니 수소가 1.008이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얘가 15.999더라. 얘가 14. 얼마더라. 이런 게 다 나오게 된 거야. 기준해가지고 위접시적으로 올려놓고 재보니까 그런데 우리 뒤에 소수점 다 빼버리고 12, 1, 16, 14 이렇게 문제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소수점 뒤에 다 있어. 얘는 15.9999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값이고 단위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그램포몰이라는 단위를 넣었더니 계산할 때는 되게 편하더라. 그리고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 아보가드로가 정한 게 대단하더라. 그 나중에는 그램포몰을 직접 넣어서 계산도 합니다. 계산할 때 넣어서 해도 무방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램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원자량만 있는 게 아니죠. 분자량도 있더라.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상대값이야. 얘도 똑같습니다. 단위 없어. 얘도 똑같아. 얘를 그램 분자량이라고 하겠지. 계산할 때도 얘도 그렇게 써주면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CH4가 있고요. 뭐 우리 공유결합에서 많이 했지. 아직 안 했나 공유결합? NH3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H2O 있죠. 그 다음 뭐 CO2 있지. 이런 거 다 분자거든. 여기 원자량 집어넣어봐. 12에다가 1짜리 4개니까 16이요. 얘는 17이야. 얘는 18이야. 얘는 44야. 이렇게. 그래서 CO2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44g 안에는 1몰에 CO2 분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몰에는 원자가 3몰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1몰에는 산소 원자는 2몰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산소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어. 1몰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는 2몰이니까 앞에다 2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묻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처음엔 어렵지만 이건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나와. 네네. 뭐 학교 수준에 따라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이런 건 수준 이하야. 근데 이런 거에서 헤매면 안 돼.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자량이다. 하나 더 있죠. 분자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 그러나 우리가 화학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학 식량이라는 거 하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자량보다 화학 식량이 상위 개념이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들 이온 결합 물질이 금속, 비금속으로 돼 있다가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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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어디를 분자로 잡을 건데 이게 분자가 안 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분자량으로 계산할 수가 없더라. 가만 보니까 NaCl 같은 경우는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1대1이더라. 그래서 NaCl을 한 분자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자량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화학 식량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얘가 23이거든. 얘가 35.5가 평균 원자량이거든. 더하면 58.5예요. 여기다 그램폼을 단위 없어 얘도. 58.5g을 끄집어내면 이 안에는 Na 플러스가 1몰이 들어있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1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식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그냥 상대값으로 정한 값이고 이거는
여기 있는 중요한 분모값에 들어가는 거야. 몰수를 구하기 위한 분모값이야.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시료가 고체하고 액체 시료에서 쓴다고요. 고체 시료하고 액체 시료에다가 쓴다. 시료가 고체 액체일 때 우리는 뭐를 측정할 수 있다?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냥 유산지 깔고 거기다 0점 맞춘 다음에 거기다 하면 잴 수 있어. 액체는 비커 올려놓고 0점 딱 맞춘 다음에 들이부으면 돼. 아, 그런데 액체는 조금 다르다. 여기는 피펫을 사용한다. 피펫 사용해서 Vml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실험 방법이야. 액체는 그냥 들이붓는 게 아니고 피펫으로 끄집어내. 부피로.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질량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건 질량이야. 그러니까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피로 나온 거를 질량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게 뭐다? 밀도를 곱해야 된다.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가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두 개 곱하면 밀리리터가 사라지고 여기가 얼마 나와? VD 그램 이렇게 나와. 그래서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그게 질량이다. 그 질량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분자량이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덜어낸 게 몇 밀리리터 덜어낸 거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몇 개를 내가 확보했는지가 관심이야. 내가 몇 개를 확보했는지가 관심이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떠낸 질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버리면 거기 안에 들어있던 내가 떠낸 이만큼 양의 그 안에 알맹이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이거를 반응식에다 때려 넣어갖고 몇 개 반응하고 몇 개 남는지를 카운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식이라고요. 그 과정이야. 그 과정이 몰에 대한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가 고체 액체가 아니고 기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시료가 기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똑같이 질량을 측정해야 돼. 이것도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질량 측정에 문제가 생기죠. 질량 측정이 안 되는 이유가 기체가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쟤를 재려면 풍선이나 뭐 비닐봉다리 이런 데 담아야 되는데 기체의 질량이 비닐봉다리 오차가 심해버려. 풍선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 측정이 잘 안 돼. 공기 부력 같은 것도 막 고려를 해야 돼. 아, 이거 난감합니다. 질량 측정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질량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PV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프레셔, 압력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하고 몰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온도죠. 절대온도는 우리 273 플러스 도시온도야. 단위는 켈빈이라고 읽어. 절대온도의 단위는 켈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도시다. 그러면 298K다. 298K 켈빈 이렇게 읽어요. 이제 PVNT로 기체를 설명하고 기체를 갖다가 계산상으로 W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상으로 질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한 식이 그 유명한 화투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니네 화투에서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웠어. 뭐 배웠니? 보일의 법칙 있죠. 뭐죠? PV는 일정.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배웠지.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하더라. 이게 일정이야. 그래서 화투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짬뽕해서 보일 샤를의 법칙을 만든 거야. 보일 샤를의 법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T분의 PV는 일정하니까 이걸 K값으로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보일의 법칙이지. 이렇게 하니까 샤를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걸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양변을 이 양함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냐? PV는 KT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얘를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으로 K를 NR로 바꾼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압력 부피고 이거 몰수고 이 R이 바로 뭐다? 기체 상수라고 정해진 거야. R은 얼마나 그랬어? 0.82 이렇게 된다. 상수야, 상수. 저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어떤 식이든 어떤 기체든 이상기체면 무조건 여 식에 다 넣으면 다 해결이 돼요. 게임 끝나. 근데 이건 화투 내용이라고요. 화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특정한 온도 압력을 주죠. 그래서 0도시 1기압이라는 조건을 준다고. 이 조건에서 22.4리터가 1몰이다. 부피비로 주어집니다. 부피로 우린 얘를 갖다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기체든 상관없어. 0도씨 1기압이면 무조건 수소가 됐던 헬륨이 됐던 이산화탄소가 됐던 무조건 다 뭐예요?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그러니까 22.4리터가 0.5몰이면 11.4리터, 2몰이면 44.8리터 막 이렇게 소수점이니까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니네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T도시 1기압이라는 조건을 주고 뭐 여기를 갖다가 24리터가 1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0.5몰이면 12리터가 0.5몰이고 그죠? 48리터가 2몰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살짝 바꿔갖고 부피를 조금 다르게 주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이건 항상 단 이렇게 표시가 다 나와. 이게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 그때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고 거기 안에는 1몰의 분자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고 기체의 종류엔 관계없다. 부피비가 뭐다? 바로 여기 다 나와있잖아. 부피비가 온도 압력만 일정하면 부피비가 바로 분자수비고 분자수비 몰수비고 이게 반응식의 개수비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여기서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심화 과정으로 나오는 게 이 PV는 NRT 가지고 이걸 갖다가 PV는 오늘 제일 중요한 식이라 그랬잖아. 여기 몰수 그대로 대입할 거야. 여기에 분자량분의 웨이트 질량이죠. 이렇게죠. 얘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놓고 보니까 얘랑 바꿔보자는 거죠.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 PM은 V분의 W, RT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야,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예쁘게 쓰면 PM은 Low, RT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거 밀도거든.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에서는 다 변하는 변수지만 화원에서는 온도 압력이 부피비로 따질 때는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한 걸 지워버리자고. 일정. 얘도 똥파리니까 일정이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례하는 거니? 아하, 이렇게 비례하더라는 거죠. 이게 분자량이거든. 분자량이 뭐하고? 밀도하고 비례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분자량이 밀도하고 비례하더라. 이건 언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얘기야. 온도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기체가 있는데 같은 질량이 있대. 우리 같은 질량 그냥 1g이라고 합시다. 이 같은 질량이라는 표현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A, B, C 기체가 같은 질량으로 있는데 얘 부피비가 부피비가 VA 대 VB 대 VC가 얘가 1대 2대 3이래. 그러면 그 문제 뭐라고 그래? M, A 대 M, B 대 M, C를 구하래. 분자량의 비를 구하래. 분자량은 누구하고? 밀도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밀도비는 어떻게 되냐? 1분의 1대 2분의 1대 g이죠. 3분의 1g 이렇게 될 거 아니요. 그럼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의 비율로 분자량 비가 성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피비의 반비례가 분자량 비로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저 6대 3대 2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질량 1g 집어넣고 몰수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전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무슨 공식이 뭐 분자량 밀도야 뭐 이렇게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는 필기를 해놓고 노트 써 있는 사람은 추가될 것만 더 추가하시고요. 오늘 나머지 시간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